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같이 이제 수업을 해볼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가, 친일파청산과 농지개혁을 하려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 남침. 그래서 이제 발생한 6.25 전쟁, 그리고 그 6.25 전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이승만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근데 이승만의 독재 정치야. 이승만이 어떻게 독재 정치를 했는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야. 자, 여기 사진들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너네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야. 대한민국 제 헌법 1조 1항이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민주공화국이 뭐냐?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합친 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수가 지배하는데 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이거를 잘 알고 이제 우리가 대학 가서 쫙 써먹으면 유식해 보이고 뇌가 빛나 보이고 하면서 이제 빛이 난다고 그렇게 내가 설명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당연히 지키지 않았으니까 독재 정치라는 말이 나왔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 자,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하는데 우선 이승만은 우리나라 1, 2, 3대 대통령이야. 3번 대통령을 했다. 어마어마하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한 번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뭐야? 국회의원 한 번만 하더라도 평생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얼마나 명예스러워. 국회의원이 뭐야? 뭐 학교로 따지면 야, 교장 한 번만 해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명예로운 거야. 그 많은 교사들 중에 그 학교의 교장은 한 명이잖아. 그만큼 이제 정말 대단한 건데 하물며 대통령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이승만은 그 대통령을 3번이나 했다는 거야. 3번. 자, 그런데 이승만이 어떻게 3번을 했는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953년부터 3, 4, 5, 6, 1956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이렇게 3번을 했어. 임기가 4년이야. 근데 여기는 임기가 이제 여기를 3으로 쳐야 되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연도는 내가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첫 번째 대통령 때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 5월 10일 날 총선거 있잖아. 50총선거. 그 다음에 거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들었지. 즉 국회의원이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다고, 이승만. 그래서 이거를 간선제라고 해요. 간선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선거를 한 거잖아. 간접 선거. 이걸 간선제라고 불러.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952년이라고 돼 있잖아.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50년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전쟁, 6.25 전쟁을 배웠지. 자, 그래서 이 6.25 전쟁 사이야. 전쟁 중에 이제 이승만이 첫 번째 대통령 했으니까 두 번째도 대통령을 하고 싶잖아. 두 번째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데, 자, 선거 방식이 간선제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나를 뽑아줘야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런데 1950년 이후에 이 국회의원과 이승만 사이에 갈등이 생겨.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이제 싫어해. 자, 그러니까 이대로 간선제로 이제 시행이 되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다시 뽑힐 확률이 없잖아. 그래서 이승만이 1952년에 이제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그 재헌 헌법의 내용은 간선제야. 그러니까 이 간선제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헌법을 바꾸려고 실시한 게 1952년에 발췌 개헌이야. 자, 그래서 발췌 개헌, 발췌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빼오다 뭐 그런 건데 크게 의미 있진 않고 개헌, 헌법을 개정하다, 고치다. 이 개헌을 하려고 했던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한 거야. 자,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겠대. 그러면 국회의원은 좋아, 안 좋아? 너희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너희는 간선제를 좋아할래? 직선제를 좋아할래? 왔구나. 그치, 안 좋지, 그치?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간선제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겠지. 당시에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돼. 지금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법을 바꿀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6.25 전쟁 중이야. 6.25 전쟁 1950년부터 53년이니까 이 안에 발췌견이 있었잖아. 즉 전쟁 중이니까 이승만이 이거 헌법 바꾸는 거 반대하는 사람 막 다 잡아가는 거야. 다 잡아가서 너 빨갱이지라고 하는 거야. 빨갱이라고 하는 순간 걔는 그냥 죽는 거야. 당신은 반공이 프레임이잖아. 공산당을 반대한다고. 빨갱이는 그냥 죽여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끌고 가. 그래서 너 찬성할 거야, 찬성 안 할 거야. 찬성한다고 하면 풀어줘. 찬성 안 한다 그러면 막 너 빨갱이지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이승만의 발췌견 이거에 동의를 해버린 거지. 이것을 8월 정치파동이라고 불러. 8월 정치파동.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헌법이 바뀐다. 그게 발췌견이에요. 프락치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어쨌든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수업할 때 이제 그 시공조화라는 그 모르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을 했잖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승만이 어떻게 이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독재 대통령을 할 수 있었는가, 정치를 할 수 있었는가. 거기서 내가 대답한 게 반공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따르잖아. 이거 다 마찬가지야. 다 반공이야.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정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정치 파동도 이제 일으키면서 전쟁 중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대통령은 내가 돼야 돼. 그래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게 1952년에 발췌 개헌이다. 이거를 알아두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간선제에서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어. 그리고 선거를 했네. 선거를 했더니 두 번째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당시 재헌헌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대통령을 연임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임 제한이 있어요. 연임 제한.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중임 제한이라고 해요. 중임 제한.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은 두 번까지밖에 못한다. 세 번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왜냐면 대통령을 한 사람이 계속 많이 해버리면 정치가 이제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니까 썩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처음에 만든 헌법에 대통령은 최대 두 번까지밖에 못한다. 세 번은 못한다. 이렇게 연임 제한을 걸어둔 거야. 헌법에. 자, 그런데 이승만이 두 번째까지 대통령이 되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당연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대통령이 되려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연임 제한이라는 헌법을 다시 바꿔야겠지. 저번에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것처럼. 그래서 이승만이 1954년에 실시한 게 4.4.5.2 개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4.4.5.2 개헌. 자, 그래서 이 4.4.5.2 개헌을 통해서 이 연임 제한, 다른 말로 중임 제한을 없애려고 한 거야. 자, 그런데 헌법을 바꾸려면 당시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 3분의 2. 자, 그래서 당시 3분의 2는 136명이야. 그래서 136명이 동의를 해야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국회의원의 135.33명이 이제 찬성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자, 그러니까 136명이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지. 아, 여기 보면 이게 6이었나? 3이었나 6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쨌든 이런 소수점이 나왔어. 소수점. 6이었던 것 같아. 6이었던 것 같아. 뭐 별 상관없어. 뭐 어쨌든 간에 136명이 돼야 되는데 135가 나온 거야. 즉 136이 넘지 않았으니까 이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4,4,5,2. 야, 너네 초등학교 때 수학 안 배웠어? 수학 배우면 4,4,5,2. 4는 죽이고 5는 올린다. 뭘 얘기하는 거야? 4 밑으로는 죽이고 5 위로는 올린다. 이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반올림. 너네 반올림 안 배웠어? 야,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반올림도 몰라. 야, 이거 반올림 하면 몇이야? 136이잖아. 그럼 136 됐네. 그러면 헌법 통과시켜. 개헌 통과시켜.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승만이. 뭐? 안 하겠다고? 나 안 무서워? 너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36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헌법이 바뀌어. 그게 4.4.5.2 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안이 철폐돼. 일단 중임제안은 철폐돼. 근데 중요한 거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안이 철폐돼. 뭘 얘기하는 거야? 나만 영원히 대통령 할 거야. 내가 죽은 뒤에는 대통령 3번 이상 하면 안 돼. 나만 3번 이상 할 수 있어. 왜? 나만 초대 대통령이니까. 퍼스트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지. 자,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안이 철폐됐다. 다른 말로 연임제안이 철폐되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3번째 선거에 나가. 연임제안이 없어졌으니까 나갈 수 있잖아. 나갔는데 또 당선이 된 거야. 자, 그래서 3번째 대통령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자, 이 3번째 이 3대 대통령을 하는 기간 동안 이제 이 3번째 선거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경쟁자가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봉암. 물론 이승만이 더 많은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 조봉암도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언제 정말 인기가 많아져서 나를 위협할지 모르는 거야.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적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이 조봉암을 없애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라는 거야. 자, 진보당의 짱이었던 조봉암에게 너 간첩이야 라고 이제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야.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지. 너 간첩이야, 너 빨갱이야,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조봉암을 사형을 시켰다. 실제로 죽었어. 자기 경쟁자를 죽여버린 거지.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뒤집어 씌워갖고 너 간첩이야, 빨갱이야 라는 이유로. 실제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의 여러 가지 이런 독재 정치를 비판했던 이런 경향신문이 있었는데 이 경향신문도 이제 이승만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버려. 그게 경향신문 해간이야. 자, 그래서 깐이라 돼 있네. 간이야, 간.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이루어 나갔다. 그래서 그나마 잘 나오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이야. 나온다면. 이승만이 나온다면 이제 발췌개헌과 4.4.5.2개헌을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내가 시험 내면 또 이렇게 답한 애들 있다. 4.4.5.2개헌이 무엇인지 써라. 그러면 그 4.4.5.2의 즉 4.4.5.2의 내용을 써라. 4.4.5.2 개헌의 내용을 써라. 그러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안을 철폐됐다. 이게 답이야.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쓰냐. 4는 내리고 5는 올린다. 반올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 게 종종 있었는데 4.4.5.2의 개헌을 쓰라고 하면 이 내용을 쓰는 게 맞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이 개헌의 내용은 이것, 개헌의 내용은 이것 이런 식으로 잘 알아둬야 된다. 그 정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계속 이루어 나갔는데 자 그러한 도중에 이제 끝났네. 그러한 도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4.19 혁명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번 여기 PPT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6.25 전쟁과
이승만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배웠어. 자, 그래서 그 이승만과 6.25 전쟁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고 다음 PPT에서 또 수업을 해보자. 알았지?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밑줄 친 전쟁. 자, 중임, 재임. 뭐 비슷한 말인데 재임은 보통 이제 두 번까지를 재임이라고 하고 세 번부터 그러니까 중은 겹친다라는 거야. 두 번도 중임이고 세 번도 네 번도 다섯 번도 다 중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연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임이라는 뜻은 세 번 이상 못한다.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자, 밑줄 친 이 전쟁 기간 중 이 전쟁. 자, 거제 포로 수용소, 북한군인, 중국군인, 유엔군, 북한군의 기습남침. 이거 당연히 6.25 전쟁이지. 6.25 전쟁. 자, 전쟁의 이름은 6.25 전쟁이다. 자, 그러면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 즉 6.25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내용으로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지. 3번. 자, 6.25 전쟁이 1950년에서 53년 동안 이제 발생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6.25 전쟁 도중에 있었던 게 인천 상륙작전이잖아. 그치? 연도를 몰라도.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도를 이제 알면 쉬운데 요거는 48년. 요거는 이제 요것도 48년 맞지? 자, 그리고 모스크바 삼성회의는 이제 45년. 자,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1972년에 발생한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밑줄 친 전쟁 당시의 사실로 옳은 것은 나는 전쟁 때 내 가족을 아직 못 찾았어. 잃어버린 하면서 북한군에 끌려갔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1사 후퇴 6.25 전쟁이지. 이산가족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답 4번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4.19 혁명에 대해서 배울 거야. 4.19 혁명. 이승만이 그렇게 독재 정치를 했는데 그 이승만의 독재 정치가 어떻게 무너졌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 현대사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내용들을 배울 텐데 자, 좀 짧게 했지만 워밍업 했다 치고 자, 5분 쉬었다가 25분부터 같이 하자. 알았지?